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경장입니다. 오늘은 스몰캡 설명을 하고 왔고요. 스몰캡은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00억 미만의 코인들, 3000억 미만의 코인들을 우리는 스몰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5000억 미만도 스몰캡으로 분류되는 케이스가 있긴 한데 그거는 강세장에서 얘기고,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5000억 미만의 코인들을 미들캡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스몰캡, 잡코인이 올라간다 또는 떡락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 잡코인 상승장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회피하든 납득하든 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고 최선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잡코인을 설명할 때 최근 장세를 먼저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골렘코인 300원, 500원, 600원부터 1000원까지 갔고, 플레이뎁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200원대 초반대부터 600원, 7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코인뿐만 아니라 기타 코인들도 많이 상승한 걸 볼 수 있는데, 주로 2배가량은 아니더라도 최소 50%가량 상승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상승은 주로 시총 3천억 미만에서 나왔다라는 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50% 이상 올려주는 장세, 잡코인 장세가 최근 일주일 동안 나왔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장에서는 잡코인장이 펌핑이 됐는데 해외는 어떨까요? 해외에서는 밈코인이 엄청난 강세를 보여줬고, 이는 오늘자에도 유효합니다. 오늘자에만 40%, 60% 상승한 걸 볼 수 있고요. 최근 차트를 일봉으로 켜보면 대략적으로 0.0001원부터 0.00003원까지 3배가량 상승했고, 페페코인은 5배가량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플로키코인, 요즘 좀 커뮤니티에 언급되는 코인인데 이것마저도 크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페페, 본크, 시바, 플로키 같은 밈코인들 기본적으로 2배, 3배가량 상승했고요. 이에 따라 본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12월 고점을 도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시총이 높은 코인이 많이 상승했다는 것은 시총이 낮은 코인에도 기회를 줬다는 게 되겠죠. 7천만 달러, 대략적으로 한 1000억 미만 정도가 되겠죠. 한 900억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900억가량 되는 팝캣은 대략적으로 한 8배가량 상승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거의 10배까지 상승률이 나온 것도 볼 수 있고, 이 밈코인 장세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장세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국내 장세에서는 잡코인 장세가 뚜렷하게 나왔고, 해외에서는 밈코인 장세가 뚜렷하게 나오는데, 현재 장세도 상승이 유효하다, 즉 강세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잡코인 상승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잡코인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잡코인 현재 차트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50% 또는 100% 거의 2배가량 상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 상승을 노리는 건 욕망의 항아리, 그득그득한 욕심이 가득하다, 이런 말을 듣겠지만 저에게는 꽤나 그럴 법한 논리가 있습니다.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비트코인 상승률을 볼게요. 23년도 1월 달에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약세장도 있었고 강세장도 좀 뚜렷한 장도 있었고, 최근 한두 달 동안은 꽤나 매서운 상승세가 기록됐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한 1년 2개월, 1년 3개월 정도 상승률을 보면 300% 상승했습니다. 즉 100만 원이 4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잡코인 상승률을 보면요, 183% 상승했고 200%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얼마나 상승했죠? 300% 상승했습니다. 그럼 비교해봤을 때 1년 동안 그보다 더 낮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더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정의되고, 비단 단기적으로는 많이 상승했지만 1년이라는 기간을 보면 비트보다 덜 올랐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그럴 법한 메소드, 정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알트 시즌 다이나믹을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향했던 금액이 점점 알트코인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다른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중간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랠리가, 즉 번갈아가면서 상승이 나오게 되죠. 지금과 같은 장입니다. 그럼 그로써 알트코인으로 넘어간 자금은 알트 시즌을 기록하고 또다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향하게 되고, 이게 선순환되는 그 자체, 이 순환장, 전체적인 순환장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발견되는 현상이 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총이 높죠. 이 코인을 300%가량 상승하게 만든 그 거래 대금,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향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 향한 게 아니더라도 비단 10%, 20%만 향하더라도 이를 뛰어넘는 상승, 오버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오버 상승,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나오게 되는 현상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제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21년도 1월부터 2월 달까지 상승률입니다. 이 그림은 20년도 3월 저점으로부터 측정을 했는데 대략 900%가량 상승한 게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알트코인을 보면은 대략 20년도 3월 저점으로부터 21년도 2월 달 고점을 측정하면 1500%가 나오죠. 많이 상승했나? 좀 약간 비슷한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자료를 보면 납득이 가실 텐데 아까 봤었던 900% 상승률에서 비트코인은 2배가량이 됐고요. 방금 말했었던 1500% 상승해서 잡코인은 추가로 10배가량 상승했습니다. 이게 뭔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넘어가면은 압도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간단하게 말해보면 알트장에선 비트코인보다 즉 130%라는 수치보다 1180% 상승하는 알트코인의 상승률이 더 좋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 모습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좀 더 이면적인 것, 이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상승률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이 알트 상승 기회를 노려볼 만하고 아직도 알트코인들은 상승분이 남았다는 걸 우리 머릿속에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걸 도식화해보면 이 밑부분을 말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랠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시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 거냐? 랠리가 나오는 도중에 추가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돈이 들어오고 알트코인들이 점점 오르기 시작했고 알트 시즌이 오기 전에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랠리 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승하는 부분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20년도, 21년도 또는 21년도 불장에서 알트코인 상승 시작점은 2월 초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의 비트코인 차트 상태를 보면 20년도 10월부터 3개월 동안 269%가 상승했죠. 그리고 이 시기의 잡코인 차트를 보면 상승률이 63% 또는 100% 간당간당하게 좀 넘어가는 그런 차트를 보여줍니다. 되게 비트코인 상승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을 보여줬어요. 근데 알트코인 상승이 시작되자 2, 3개월 만에 그 압도적인 상승률, 방금 봤었던 스톰엑스의 1000%에 의한 1000% 상승, 그런 상승을 보여줬던 게 알트코인 시즌의 알트 상승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가 제가 봤을 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러한 과도기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 장세, 알트 시즌, 위에 봤었던 그림에서 이 알트 시즌이 확정받으려면 우리에게는 기간이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특정 조건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리스크에 늘 투자하라고 하죠. 그 이유는 확정받은 순간부터는 진입하기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확정받은 순간부터 변동성이 미쳐 날뛰기 때문인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확정받은 순간부터 상승률 대비해서 조정 구간이 이 구간에서 618 구간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건 거의 다 사람들이 털고 나간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다 털고 나가면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고 이거 절대 개인이 쉽게 맞출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와중에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스몰캡과 잡코인은 적정 비중 안고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우리가 선물 투자가 아닌 현물 투자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따로 이 조정에 대한 건 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적정 비중을 안고 가는 걸 추천한다. 다시 한번 반복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잡코인 추가 상승을 노린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논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잡코인장에는 결정적인 신호가 오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선호 현상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간단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비교되는 게 21년도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21년도 상반기 부분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한번 비교해가면서 어떤 식으로 상승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떤 식으로 차트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부분부터 설명드릴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21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자료를 보면요. 3개의 국면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1월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횡보하던 2월달과 3월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대하락을 하던 4월달. 자, 이 그림만 보고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어디서 알트코인 시즌, 어디서 알트코인 급등 또는 어디서 알트코인 상승이 시작됐냐? 대부분 생각하게 되는 게 1월이나 4월이에요.
사실 시작점과 잡코인 장이 좋았던 거는 또는 매집하기 좋았던 시기는 이번의 시작점입니다. 2월 달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좀 달라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횡보하던 시기가 시작점이 됩니다. 또는 진입 시기가 돼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횡보를 하던 시기가 2월 달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보면은 2월 달과 3월 달에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1월 달에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대략적으로 6%가량 떡상하는 일이 발생했었죠. 이 때문에 이더리움 선호 현상이 나타나게 됐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은 비트는 저점을 내리는 하락이 나왔고 이더는 저점을 높여가는 어센딩 차트가 표현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가 중요한데 이더리움 도미넌스상 2월 차트에서 하락하는 부분이 발견됐었죠.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게 정설입니다. 즉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하락했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 상승이 나왔어야 돼요.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횡보했죠. 그럼 여기서 특이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론가 자금이 향했는데 비트는 아니야. 비트는 위에서 봤듯이 횡보를 했고 테더를 찾아보니까 테더로는 2%밖에 안 나갔어요. 즉 어디론가 자금이 향했는데 결국 정답지는 알트코인이었습니다. 현재 차트는 토탈3라고 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시총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시기에서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시총이 대략적으로 200빌리언부터 450빌리언까지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면서 어디론가 자금이 향했는데 비트도 아니고 테더도 아니야. 정답지는 잡코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빠르게 말했는데 아래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시기 같은 경우에는 5할 데 없는 돈이 알트코인으로 향했다. 또한 시총이 높은 비트, 이더 등을 2배, 3배가량 상승을 했으니 여기서 말하는 시총이 낮은 훨씬 더 낮은 알트코인들은 이런 식으로 좀 더 수월하게 들어올릴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윗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은 여기서 이해하세요. 전체적인 불장 플로우 텍스트로 정리해 보면 비트코인의 상승이 선행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턴을 받아서 상승을 하게 되고요. 아까 자료에서 봤었던 비트이더 랠리라고 한 표현이 1, 2번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랠리를 반복하다가 돈이 오갈 데가 없으면 이 위 그림과 같이 알트코인장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는 사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 비트코인의 상승이 선행되고요. 이더리움이 턴을 받아서 똑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 1번과 2번 지금 현재장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3번을 읽어보면 이걸 반복하다가 돈이 오갈 데가 없어지면 알트장이 나오게 된다잖아요. 지금은 3번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잡코인을 무조건 주목하셔야 됩니다. 현재장 보면요. 퀀텀, 네오, 메탈, 도지, 에이다, 테조스, 온톨로지, 아이콘, 이오스, 진리가, 플로우. 오늘자 상승률을 보면 스몰캡인가요? 아니죠. 미들급이 좀 우세하죠. 그리고 전일 대비 하락량을 보면 잡코인 조금 막 죽어간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자면 미들급 라지캡을 노리기보다 이번에는 잡코인 노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기적으로 또한 1, 2주가랑 또 좀 지루하게는 미들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 돌이켜놓고 보면은 잡코인이 더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제가 매수하고 수익화를 노리는 순간이 단 2주 만에 아니면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단기간으로 수익을 노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매집 기간이 한 2, 3주는 되고요. 길게는 한 달 또는 2달가량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좋았습니다. 이번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감하게 잡코인에 투자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알트코인, 특히나 스몰캡 코인들은 차트상 상승률을 관찰해보면 알트장은 한참 남았다. 그래서 미들급 라지캡은 잡코인을 매매하다가 넘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알트코인들은 거래대금상 이 최하위를 보면은 대부분이 잡코인이에요. 아무거나 누르셔서 정보를 눌러보시면은 3,000억 미만의 코인들이 수두룩한 걸 볼 수 있어요. 1,000억 미만도 보이죠. 그래서 대부분 잡코인은 이런 쪽에 달려있고 현재가로는 엽전주식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보고 여기서 시총 3,000억 미만의 코인들을 노리시면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세한 코인명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 자세한 코인 종목에 대한 얘기는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경제 언어방에서 공유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경제 언어방은 사실 고민 중입니다. 10,000명이 넘어가면서부터 좀 고민을 했는데 아니면 이번 달에라도 좀 늦게나마 무료방 입장을 제한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입장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편경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